자, 여기에서요. 사드 문제가 지금 장거리 미사일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계룡대면 어디입니까? 이 충남, 뭐 공주 그 근처 아닙니까? 그 계룡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방사포라는 것은 이 다연장 로켓이지 않습니까? 쏘게 되면 그냥 발칸포처럼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옛날에 조선시대 신기전을 로켓처럼 만드는 그런 포가 방사포 아닙니까? 그래서 300mm 신형 방사포. 그러니까 이 300mm면 이 구경이 30cm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한 방이 그런 방사포를 이번에 첫 공개를 했는데요. 만약에 계룡대까지 날아가게 되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는 충분히 날아가죠. 평택보다 계룡대가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27,000명이 거주하는 또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이 평택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의 방사포대를 갖다가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 또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가 간 정상회담의 어제로, 그러니까 오피셜 아젠다와 넌 오피셜 아젠다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와 TPP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KF-X 사업만 이야기할 거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하는 데가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은 미국의 국방성, 즉 미국 국방부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 펜타곤은 지난번에 그 9.11 때 말입니다. 9.11 테러 때 펜타곤에 비행기가 한 대 떨어졌죠. 이 테러범들이 여객기를 뺏어서 펜타곤으로 그대로 이 추락해서 펜타곤과 충돌시키려 했죠. 그래서 펜타곤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펜타곤은 미국의 이 모든 합참본부라든지 모든 국방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기관들이 다 몰려있는 미국의 전세계 방어의 한마디로 핵심인 지역입니다. 이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첫 방문을 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라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한국의 국익을 떠나서 미국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좀 사람이 차갑고 냉혈한에 가까워서 미국의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당신이 친구처럼 편하게 언제든지 전화를 걸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 외국에 정상이 있냐?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코리아의 이명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좀 더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국이 중국에 점점 경사되어 간다. 지난번에 열병식 장관은 아예 그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마 이 한미 간의 혈명과 이 한국 방어 의지와 북핵에 대응하는 문제에서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역대 세 번째로 한민국 국방장관을 데리고 간다 할 때 저는 펜타곤에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회의를 순방할 때 없을 때 이 국방 방어를 잘 해야 될 국방부 장관을 같이 나간다는 것은, 외유한다는 것은 참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펜타곤을 방문할 때 한민국 장관도 수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입장은 펜타곤을 방문해서 미국과 한국이 국방이나 가장 핵심되는 혈명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는 게 없다. 완벽하게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할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사드 배치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또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이 제대로 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미공개된 정보들을 박 대통령 앞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시연을 하고 CIA에서 와서 시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정상회담이나 외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필요한 걸 관철시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국방부를 방문해서, 펜타곤을 방문해서, 야,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알력이 났다라고, 뭐 한국 국민이나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걸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펜타곤을 가고 싶어 했을 거고, 또, 미국은 펜타곤 방문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또 뭘 하겠습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한국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있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북한에 지금 위협이 강하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도발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한국은 너무 태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과연 북한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또 카드를 하나 준비했겠죠. 야, 뭐 우리가 옛날에 F-35 살 때 너희들이 1조 8천억 원진어치에 기술 이전을 한국 차세대 전투기에 옵셋이라고 해서 절충 교육 형태로 주기로 했는데 왜 네 가지 기술은 안 된다 그러고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미국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자라고 이야기가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넌 오피셜 아젠다, 즉 비공식 의제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펜타곤을 갔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 국방성의 관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총리는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국방성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거기에 고위 관료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드 배치를 한국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외교에서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의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TPP 문제는 우리가 미국 측에 비공식으로 제안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별 관심이 없겠죠. 이제 너가 불안하지 뭐 우리가 아쉬울 거 없다라는 입장일 거고 12개국이 다 들어왔는데 그리고 너가 우리하고는 뭐 한미 FTA가 돼 있는데 뭐 별도로 얘기 안 들어와도 좋다. 미국은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가 찝찝하고 어디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 때 동반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이 166명이라는 겁니다. 방중할 때보다도 10명이 더 많다. 즉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해서 중소 중견기업인들의 84%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TPP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문의 또 다른 주요한 목적은 한미 간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경제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시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하고는 경제 미국하고는 안 보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우리한테 그냥 신세만 질러하고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그런 나라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중국이 주장하는 뭐 AIIB는 들어가고 중국이 주장하는 뭐 RCEP는 들어가고 그리고 너는 우리가 하자라는 TPP는 거부하고 꽁무니를 뺐고 지금 뭐 사드 배치도 안 하고 도대체 뭐 우리하고는 너 필요한 부분에 뭐 미군 주둔이나 시키고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시켜서 뭐 전쟁 날라오면 미군 빨리 동원해라고 이야기하고 작게 5027을 5015로 변경이나 하고 그렇게만 해주는 대상이냐고 여길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 수많은 또 기업가들을 데려가서 미국과의 이런 어떤 그 TPP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냐 또 서로 간에 세일가스 그 최태원 회장 세일가스죠.
지금 미국의 세일가스에 제일 집중하는 회사가 과거에 유공을 인수했던 SK 오일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또 SK 하이닉스 등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다양한 이런 에너지라든지 우주, 항공 이런 분야와 어떤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와의 서로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한다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인들, 뭐 정경련 회장, 또 이 대한상의 회장 이런 어떤 기업인들이 다 갑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이 그 중요한 연설을 하는 장소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의 이 정부에서 사실상 설립한 것과 같은 뭐 외견상으로 이 재단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CIA나 국방부나 미국 국무부는 수많은 이런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갖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다 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인재들을 두고 이 세계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CSIS는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의 핵심적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박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의 핵심은 미국의 조야가 우려하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우려하는 한중 밀착과 한국의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에서의 이탈 노력, 즉 빠지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밀착시키고, 그것이 특히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 내지는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미국의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변함없이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이 강한 이야기를 이 연설에서 포함돼서 미국 측의 우려를 씻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